부동산 개발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시민 혈세 부담 없이 공공기여금을 약 5,500억을 확보했다. 민간 사업자로부터 빼앗았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터널도 뚫고 남측 진입로도 확장하고 배수지도 만들고 임대아파트 부지도 받았다. 그리고 전혀 대장동과는 관계없는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2,761억 원을 받았다. 이걸 받지 않았더라면 성남 시민의 혈세로 부담을 해서 5,500억 원어치를 만들었어야 될 것을 민간 개발 사업자로부터 뺏어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당분 1회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기부 체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여금이라고도 하고 공익 환수라고도 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부 체납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지를 기부 체납했을 때는 기부 체납의 형식에 들어가지도 않죠. 공공기여금이라고 하지도 않죠.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통로가 8m다. 아니면은 왕복 1차선이다. 이거를 내 골프장 편의를 위해서 2차선으로 만들었다. 2차선 도로를 만들면 이게 도로기 때문에 다 준공을 하려면 기부 체납을 해야 되죠. 이것도 기부 체납에 해당하는 걸까요? 내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에서 여기가 대장동이라고 하면 택지를 개발하는데 여기 용서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진입로를 확장했다. 4차선으로. 이것은 이 4차선으로 개발함으로써 이 택지의 유익과 누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여기에 지가의 상승, 가치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도로를 확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판교 터널 약 한 900m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태봉산을 뚫어서 서판교 터널을 뚫었습니다. 여기 서판교 터널 이쪽 지역은 여기가 서판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장동이에요. 이 터널을 뚫지 않으면 서판교에서 분당으로 돌아서 수원으로 돌아가지고 태강골프장 앞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 대장동이. 그런데 이 서판교 터널을 뚫음으로써 여기가 바로 이 남서울 골프장입니다. 이 서판교 터널을 뚫음으로써 이 대장동의 가치는 판교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일명 남판교라고도 하는데요. 판교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개발자라도 터널을 뚫죠. 터널을 뚫습니다. 근데 원래 터널이라는 게 뭡니까? 도로, 교량, 터널.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원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하고 다 만들고 나면 도로공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판교 터널은 실제로는 판교 주민들과 대장동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쪽에 있는 고길이 주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터널이죠. 성남시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뚫어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 사업을 하는 성남의 뜰 입장에서,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이 터널을 당연히 이거 뚫는데 600억밖에 안 들어요. 600억을 들여서 뚫으면
자, 만약에 이 터널이 없다고 쳐요. 그리고 여기 민영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분양가 2천만 원도 못 받습니다. 왜냐? 여기 완전히 오지거든요. 여기 강남 가는 데만 빠르게 걸리지, 여기 안양, 수원, 분당, 서판교, 판교가 바로 산 넘은데도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돌아서 30분도 넘게 걸릴 수 있어요. 1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판교 터널을 뚫음으로써 여기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한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판교 아파트하고 같은 가격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사업자가 뚫는 거죠. 그리고 뚫는 신청하는 방식은 결국은 이 터널을 뚫는 거에 대한 허가권자는 이거는 성남시가 아니에요. 원래 터널이 뚫리는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우리가 여기 터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타당성 검토, 예타라고 하죠.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터널이 뚫리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래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타당하다고 하면 국가가 예산을 배정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터널이 순서가 국가가 타당성 검토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기다리면 이게하고는 여기 그 대장동 개발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일어나는 게 요즘은 고속도로도 민자 고속도로가 있고, 다리도 민자 다리가 있고, 터널도 민자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 반포에서 그 과천으로 넘어오는데 우면산 터널이 있습니다. 우면산 터널 같은 거 전부 다 민자가 뚫은 거예요. 정부가 뚫을 생각도 안 하는 거 우리가 뚫고 그 대신에 20년 동안 우리는 통행세를 받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판교 터널도 성남에 뚫은 거예요. 국토부의 허가를 받고 엄격히 따지면 민자 터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에다가 이 터널을 기부 체납을 한 것이죠. 그 언뜻 보면 정말로 성남시의 편의를 위해서 기부 체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과 판교를 곧바로 잇는 서판교 터널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화천대유 측이 대장지구를 조성하면서 이 터널의 건설 비용을 댔고요. 이게 이른바 공익환수라는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터널이 뚫려서 이익을 본 게 과연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인지 아니면 화천대유 같은 업자들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은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개통한 서판교 터널입니다. 길이 893m로 성남 대장지구와 서판교 운중동을 연결합니다. 터널 공사를 발주한 곳은 대장동 지구 개발업체인 성남의뜰. 민간 사업자가 터널 건설비를 부담해 성남시에 600억 원대 공공이익으로 되돌아온 사례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그간 언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남의뜰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측 핵심 인사가 지난 2015년 외부 투자업체 키넨파트너스 관계자에 언급한 터널의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터널 하나만 뚫리면 판교와 연결돼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성이 높다며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서판교 터널이 성남 남쪽 대장동과 판교 도심을 10분 거리로 가깝게 만들어줘 대장동 지구를 단숨에 판교 생활권으로 편입시키는 효과가 난 겁니다. 자, 이제 택지 개발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동 전체가 수용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수용할 수 있었는가? 공공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공공개발 민영이 하려고 하던 걸 뺏어서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LH가 민영업자들과 같이 여기를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LH 방식으로는 타당성이 안 맞는 거예요. LH는 택지를 조성하면 택지 분양가도 분양가 산정 제한을 받고,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가 상한제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거를 이재명이 취소시키고
이 LH 자리에다가 성남의 뜰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나무기니 뭐니 이런 전에부터 하던 이런 떨거지들이 여기를 화천대유를 만듭니다. 그 화천대유는 이재명은 이렇게 말하죠.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는 투자사들이 합의로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사가 AMC 회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화천대유는 김만배 혼자 소유, 김만배 소유의 1인 회사잖아요.